저는 올해 62세 최은주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끓여 먹는 미역국 한 그릇, 혼자 보는 저녁 드라마.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마음 한구석이 점점 메말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 정희가 제게 말을 꺼냈죠. 은주야, 좋은 분 하나 소개해 줄까?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인데 품이 있고 점잖아 보이더라고.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만남이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희가 계속 권하는 바람에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적당하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더라고요.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최은주 씨시죠? 저는 한기철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낮았어요. 악수를 건네는 손도 부드러웠고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참 신사답더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를 몇 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기철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요즘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다음 주에 예술이전당에서 좋은 공연이 있던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기철 씨가 제안했을 때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적 일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설렘이었어요. 62세가 된 지금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기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저 혼자만 과거에 묶여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기철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예술이전당 공연을 함께 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해봤어요. 공연장에서 만난 기철 씨는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곱게 편 어깨,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좋았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기철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 잔, 공원 산책, 가끔은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했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런 감정을 언제 또 느껴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62세의 늦은 사랑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게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철 씨와 만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은주 씨,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곳을 골랐습니다. 기철 씨가 말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설마 이게 그런 건가 싶어서요. 은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은 아니었지만 은색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저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어요. 기철 씨. 제가 뭔가 말하려는데 기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예물 반지예요. 마음에 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철 씨의 다음 말이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잠깐, 뭐라고요? 방금 프로포즈를 받은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리둥절했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를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얼음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제가 말을 더듬거리니까 기철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철 씨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방금 전까지 로맨틱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홀 웨딩으로 간소하게 해도 최소 몇백만 원은 들어가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기철 씨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프로포즈와 동시에 제게 비용을 묻다니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아마 기철 씨도 실직 상황이라 부담스러워하는 거겠죠. 요즘 남자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니까요. 기철 씨도 퇴직하신 상황이니까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철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은주 씨는 이해심이 많으시네요. 사실 퇴직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큰 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분명히 은행에서 35년 근무했다고 했는데 퇴직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나 싶어서요. 하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럼 우리 조촐하게 하면 되죠. 굳이 큰 결혼식 올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철 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고마워요, 은주 씨.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때 기철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인가요? 자가인가요? 또 재산 이야기네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끼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작은 건물 하나 있어요. 1층은 상가이고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철 씨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또 불편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월세 수입도 있으시겠네요? 네, 조금씩은요. 제가 대답하자 기철 씨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어색하게 보였을까요? 은주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같은 남자랑 결혼해 주신다니. 달콤한 말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제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말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니까 서로의 경제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프러포즈 하면서 바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성급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결혼 전에 정리해야 하는 거니까요. 기철 씨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기철 씨와 결혼하기로 한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을 때의 반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먼저 딸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좋은 분 만났어. 결혼하기로 했다. 전화 너머로 수정이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후에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두어 달 됐지. 한기철 씨라고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이야. 2달 만에 결혼을 결정하셨다고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수정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봐온 딸이라 그런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엄마도 이제 62살이야.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잖니.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빨라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도연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 도연아.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세상 물정을 모르시잖아요. 특히 남자들 말에 잘 넘어가시고.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이 집안을 지켜온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요. 억울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며칠 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는데 나가보니 도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앉은 도연이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집은 가봤어요? 아직은. 왜 그래? 은행 퇴직자라고 하는데 정말인지 확인해 봤어요? 도연이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건축사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의심하는 눈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런 결혼 사기가 너무 많다고요.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을 노린다고 하던데. 그 말에 제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내 아들이 날 그렇게 바보 취급하다니. 그만해. 기철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점잖고 신사적인 분인데. 엄마,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요. 겉보기에는 다 신사처럼 보이거든요. 너 지금 엄마 판단력을 무시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들이 제 선택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때 도연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한기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당했다는 글이 있어요. 그게 같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 진짜 좋은 분이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도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도연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매일 밤 혼자 누워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도연아, 엄마 마음 몰라줘도 돼. 하지만 엄마 인생에 간섭하지는 마.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엄마. 걱정이면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수정이도 집에 들어왔어요. 아마 도연이가 미리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왜 이러는지 아시죠?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수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분과 만난 지 겨우 2달인데 결혼을 결정하시다니 너무 성급해 보여서요.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고 엄마는 확신이 서는 걸. 무엇 때문에 확신이 서세요? 그분이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주거든. 외로운 엄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쁘게 살잖아. 엄마만 혼자 남겨두고 말이야.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62살까지 살아보고 판단하는 건데 왜 못 믿어주는 거야?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기철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고마움을 말입니다. 그래도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세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아니야.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인데 무슨 시간을 더 둬. 기철 씨도 기다리고 계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성급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매일 밤 혼자 잠들 때의 그 공허함을요. 아이들과의 갈등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 씨, 아이들이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처음에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은주 씨, 저희 언제 혼인신고 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벌써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은주 씨, 저희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끌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이들 눈치만 보다가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요? 기철 씨의 목소리에 살짝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60대 중반인데 무엇을 더 기다린다는 건지요. 그렇긴 하지만 큰 결혼식 말고 조용히 시작합시다. 혼인신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면 그때 가족 모임이라도 하고요. 기철 씨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굳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나이도 아니고 아이들 반대 때문에 계속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떨까요? 구청 가서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 오전 저는 기철 씨와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구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해 주세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성함은 한기철, 생년월일은. 기철 씨가 차근차근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부부가 되는 거구나. 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도장을 찍었어요. 탁 하고 도장이 찍히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식 부부시네요. 직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기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네요, 여보.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구청을 나와서 기철 씨가 말했어요. 점심이라도 맛있는 걸로 먹을까요? 기념일인데. 좋아요. 저희는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개인실로 안내받아서 둘이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여보. 기철 씨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부딪혔어요. 저야말로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에 기철 씨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나중에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받을게요. 기철 씨가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당일에 그렇게 급한 전화가 뭘까요? 10분쯤 후에 기철 씨가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옛 직장 동료인데 모임 때문에 연락한 거예요. 기철 씨의 대답이 왠지 어색했어요. 표정도 조금 굳어 보이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철 씨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켜졌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봤는데 바탕화면에 젊은 여자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기철 씨와 함께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저 사진은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기철 씨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급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그냥 친척이에요. 조카 딸이에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왜 조카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해놨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하며 숨기려 하는 건지요. 조카요? 네, 막내 동생 딸이에요. 예쁘죠? 기철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조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당일에 이런 의혹이 생기다니요. 아이들 말이 맞았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단순히 조카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여자 사진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는데 기철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가족 사진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혼을 한 날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새벽에 잠이 깨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기철 씨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여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제가 차를 끓여드리면 고마워요, 여보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차 좀 더 진하게 우려줘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말투도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저녁 저희는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부니까 경제적인 것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당신 건물 말이에요. 1층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월세 통장을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제 재산 관리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입자들도 남자 통장주가 있으면 더 신뢰할 거예요. 요금 납부나 관리비 처리도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기철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직접 관리해 왔는데, 여보,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부부는 하나인데 왜 따로따로 하려고 해요? 기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시니까 당황스러워서요. 당황스럽다니요?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뜻인가요? 기철 씨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당신 돈을 가로채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은 웃으며 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내일 은행 가서 같이 처리해요.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기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마치 당연한 걸 왜 거부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부부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걱정했던 게 맞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기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은행 갈 시간 있죠? 오전에 처리해버려요. 기철 씨, 다시 생각해 봤는데. 뭘 더 생각해요? 어제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소라도 띠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건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요? 우리가 남남인가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철 씨가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흥분했네요. 잠시 후 기철 씨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그냥 통장 명의만 바꾸자는 건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 생활의 터전이거든요. 터전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저도 남자니까 이런 일에는 더 경험이 많고요. 그러면서 또 제 손을 잡더라고요. 당신이 힘들게 혼자 관리할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달콤한 말이었지만 뭔가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갑작스러워서. 시간요?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철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일주일만. 일주일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때까지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기철 씨는 저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도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밥상을 차려놓고 불렀는데도 배 안 고파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분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제 재산이었구나. 사랑한다고 외로움을 달래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거죠. 밤에 혼자 누워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 말을 듣지 않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기철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곧 통장명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계획적이었던 거네요. 기철 씨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던 저는 며칠 후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잠시나마 잡념을 떨쳐내고 싶었거든요. 은주야,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절친한 친구 정희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정희는 제 마음을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 어때? 남편분이 잘해줘?
응, 잘해줘.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기철 씨는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매일 통장 이야기만 하고 제가 거부하면 차갑게 대했습니다. 노래 교실이 끝난 후 정희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은주야, 커피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있어. 근처 카페에 앉아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너 남편 말인데. 왜? 무슨 일이야? 정희의 표정이 심각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한기철이 맞지? 응, 맞아. 왜? 은주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정희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누가 엿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 답답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김 집사님 있잖아. 그분이 그러는데. 정희가 말을 더듬거렸어요. 뭐라고? 한기철이라는 사람이 전에 국제결혼 사기를 쳤다는 소문이 있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뭔 소리야, 그게? 김 집사님 친구분이 그 사람한테 당했다는 거야. 베트남 여자랑 결혼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냥 사라져버렸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들여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설마 동명이인 아닐까? 은주야, 나도 그러길 바라. 하지만 나이나 생김새 묘사가 너무 비슷해.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언제 일이래? 작년 일이래. 그것도 여러 명한테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년이라면 저와 만나기 바로 전이네요.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너 걱정돼서. 정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김 집사님한테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 응, 물어볼게. 하지만 은주야, 너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됐어. 응, 괜찮아. 그냥 충격적이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기철 씨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소문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기철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시큰둥한 대답이었어요. 요즘 들어 인사조차 건성으로 받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정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국제결혼 사기라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여보, 저녁 드세요. 밥상을 차려놓고 불렀는데 기철 씨가 식탁에 앉으며 또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통장 이야기는 생각해 봤어요? 또 그 얘기네요. 요즘 만나기만 하면 통장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뭐가 더 필요해요?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사흘 지났잖아요. 기철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정희의 말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기철 씨, 혹시 전에 국제결혼 중개 일하신 적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기철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없어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너무 빨리 부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표정도 어색했고요. 은행에서만 일하셨죠? 당연히 그렇죠. 왜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요? 기철 씨가 젓가락을 탁 놓으며 말했어요. 누가 이상한 소리라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냥이 뭐예요? 분명히 누가 뭔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기철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철 씨가 결혼 사기꾼이라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정했던 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요? 아마 근거 없는 소문일 거예요. 며칠 후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김 집사님한테 자세히 물어봤어. 뭐래? 그분 친구가 직접 만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키, 나이, 생김새가 다 일치해. 그리고 정희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뭐? 은행 퇴직자라고 자기소개했다는 것도 똑같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정희야, 확실한 거야? 김 집사님이 그분 친구한테 사진까지 보여달라고 했는데 못 보여주겠다고 하더래. 너무 충격받아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기철 씨가 그런 사람인 걸까요? 은주야, 조심해. 혹시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때 기철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기분 좋으세요? 응,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좋은 일일까요? 제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혼자만 좋은 기분이라니. 혼인신고를 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철 씨는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머리까지 정성스럽게 빗고 있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세요? 응, 옛 동료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기철 씨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늦을 수도 있어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그러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 기철 씨가 계속 통장 이야기를 꺼내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되니까 기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아, 그리고 내일 우리 은행 가야 하니까 준비해놔요. 또 통장 이야기네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기철 씨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취하셨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기철 씨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분인데 오늘은 많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물 갖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여보. 물을 가져다 주고 나서 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기철 씨는 아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기철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에는 잘 안 들렸는데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응, 이번 여자는 건물도 있으니까 최소 3억은 뺏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한 달 동안 충분히 감정을 끌어올렸고 이제 슬슬 통장부터 넘겨받을 때가 됐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억? 뺏어낸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걱정 마. 이런 할머니들은 외로우니까 금방 넘어가. 특히 이 여자는 딱 내 스타일이야. 순진하고 의심 없고. 할머니라고요? 순진하다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 통장명에 넘겨받으면 바로 돈 빼고 튀면 돼. 이번에도 완벽하게 성공할 거야.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온몸이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에 베트남 여자 소개해준다고 속인 것처럼
이번에도 쉽게 끝날 거야. 베트남 여자? 정희가 말한 그 국제결혼 사기 말인가요? 맞아. 나도 이 나이에 이런 일로 먹고 살 줄 몰랐지. 그래도 이게 가장 쉬운 돈벌이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정했던 첫 만남, 급작스러운 프러포즈, 결혼식 비용 이야기, 휴대폰 속 여자 사진, 통장명의 변경 요구.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일 은행 가서 통장 넘겨받으면 바로 시작이야. 이 여자 바보라서 의심도 안 해. 바보라고요? 저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다니. 응, 돈 빼면 바로 연락할게.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기철 씨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결혼 사기꾼이었다니.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잖아요. 10분쯤 지나서 조용히 나왔는데 기철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도 편히 잠들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서 기철 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3억은 뺏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할머니들은 외로우니까 금방 넘어가. 순진하고 의심 없고 바보라서 의심도 안 해. 그동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기철 씨가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혼자 행복해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새벽 5시가 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잠든 기철 씨를 보니 이 사람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고. 제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철 씨가 세수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자고 하겠지만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준 건 아닐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행복한 재혼을 꿈꿨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날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그 충격적인 새벽 이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기철 씨는 오전에 일어나서 오늘 은행 가자고 했지만 저는 몸이 아프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내일은 꼭 가야 해요. 기철 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나갔어요. 아마 친구들을 만나러 간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도연아,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이 기철 씨가 사기꾼이었어. 어젯밤에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전화 너머로 도연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집에 있어. 그 사람은 나갔고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제가 수정이랑 같이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본 수정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많이 상하셨구나. 괜찮아요? 미안해. 너희들 말을 듣지 않아서.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들은 통화 내용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3억을 뺏어낼 수 있다는 말, 할머니들은 외로워서 금방 넘어간다는 말, 바보라서 의심도 안 한다는 말까지요. 정말 나쁜 놈이네요. 엄마, 지금 당장 은행 가서 계좌 정리해야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요. 수정이는 엄마 짐 싸고 저는 엄마랑 은행 다녀올게요. 도연이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움직였어요. 수정이가 제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는 동안 저는 도연이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바꾸고 새로운 통장으로 갈아타세요.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다행히 기철 씨가 아직 제 계좌에 손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이 통장 정보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기철 씨가 와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열쇠도 안 맞고. 수정이가 미리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던 것 같아요. 기철 씨, 저희 이야기할 게 있어요. 도연이가 앞장서서 문을 열어줬어요. 누구세요? 엄마 아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거실에 앉은 기철 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통화 내용 다 들었어요. 도연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통화요? 3억 뺏어낸다고 하던 그 통화 말이에요. 기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수정이도 나서서 말했어요. 결혼 사기죠? 국제 결혼 사기도 하셨고. 기철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잠깐, 어디 가세요?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도망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도연이의 말에 기철 씨가 멈춰 섰어요. 지금까지 엄마한테서 가져간 게 있으면 다 돌려주세요. 가져간 거 없어요. 그럼 혼인신고 취소하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날 저녁 기철 씨는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가더라고요. 며칠 후 도연이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수사 결과 기철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쳐온 전과자였습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어요, 엄마. 엄마만 당한 게 아니에요. 경찰관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만 바보였던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당했다는 거잖아요. 다행히 엄마는 큰 피해 없이 빠져나오셨어요. 다른 분들 중에는 집까지 뺏긴 분도 있대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빨리 도와줘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을 보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주 씨, 재혼 사기 예방 교육 강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은주 씨 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에게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복지관에서 강의를 해요.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62세에 재혼을 결정하고 한 달 만에 날벼락을 맞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저의 강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을 보면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지내시느라 외로우시겠지만 성급한 재혼은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하고 특히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해요.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교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고 있고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알았거든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지관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어요.